안녕하세요. 최 에디터입니다. 2021학년도 국민대학교 합격을 위한 솔루션. 오늘은 국민대학교 편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정시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기디하는 학생들은 건대, 기초소양과 기초조형 준비하는 학생들은 국민대, 2대, 9대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실기와 수능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올해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사실 큰 차이라고 하면은 국민대가 아닌 서울대가 정시로 특히 이제 가군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부분에서의 차이점이 분명히 생기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도 소개해드리겠지만 전형에서의 어느 정도의 차이들이 분명히 발생이 된다라는 거. 경쟁률이라든지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라든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이 작년과는 좀 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또 차이가 생기죠. 서울대가 나군으로 다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서울대 지원하는 아이들이 가군, 국민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대 쓸 때 되게 많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또 올해랑은 다른 경쟁률과 지원 점수의 차이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거. 내년에는 또 다른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알아볼 거는 국민대 전형에 대한 부분 분석을 해드릴 것이고, 국민대학교 이제 올해 준비하는 학생들의 지원 점수. 근데 아직까지 수능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작년 데이터 기준으로 했을 때의 수능 점수, 올해 이제 수능 어떻게 될 것이다에 대한 예상에 대한 점수를 말씀을 드릴 것이고, 과연 그래 1단계 통과를 했어. 수능 1단계 통과했고 내신도 재수생부터 비교 내신이긴 하지만 내신과 수능의 총 합으로 1단계 통과는 했는데 2단계 과연 실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작년에 이미 우리 한번 뒤통수 맞지 않았습니까? 관찰에 대한 다양성을 학교에서 넓혀버렸는데 준비 안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뒤통수 크게 맞았기 때문에 올해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되게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 오늘 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전형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특징적인 건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서울대학교가 정시로 이동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대학교 가군 실제 붙는 학생들의 성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비실기로 뽑는 학생들은 95% 이상 되는 국어, 영어, 탐구에 동일한 33.3%의 비율에 평균이 94, 95, 96%, 97%인 학생들, 이 세 과목 통틀어 4개, 5개 정도 틀리는 학생들이 비실기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었고 95%인 학생들은 예비로 겨우겨우 통과돼서 합격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죠. 실기 전형 같은 경우도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93%가 1단계 컷 점수가 되기도 했었고요. 93.62 공간 디자인 떨어졌네. 92%가 시각인데 통과됐네. 경쟁률이 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인 디자인과의 체감상 합격 점수는 93% 이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점수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그 국민대학교를 지원을 작년에 했었던 최상위권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과연 서울대 준비를 할 것이고 서울대 지원을 할 것이냐. 약간 갈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적 같은 경우가 수능 점수가 93, 4% 이상인 고3들 같은 경우는 서울대 한번 해볼게 라고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재수생들 같은 경우 93, 4% 나오는 학생들이 서울대를 지원을 하기가 약간 꺼려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1단계에서 통과하면 국민대도 못 써보고 아예 그냥 1단계 가군이 날아가는 거다. 이대나 국민대를 쓸까? 그래도 모험을 걸어서 서울대를 1단계를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써볼까? 재수생들이라고 하면은 전자를 택하겠죠. 이대나 국민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배수가 안 넘을 수도 있어요. 첫 해고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감수를 하면서 지원하는 게 조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입시 지원상 올해 같은 경우는 배수가 좀 안 넘을 수도 있다. 물론 근데 내년에 서울대가 나군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고대도 없고 성균관도 없기 때문에 서울대는 경쟁률이 그야마 박터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올해는 가군의 국민대, 고대, 국민대, 이대 이렇게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서울대 보는 아이들이 디자인과 공예과 35명 합쳐서 뽑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10배수가 넘을 것인지 350명이 모일 것인지 예상해보면 안 넘을 수 있거든요. 대략 한 8대1 정도로 예상을 해보면은 나머지 한 70, 80명에 가까운 70명에 가까운 학생들은
뭐 국민대학이라든지 이대 쪽으로 집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원 점수를 같이 한번 예상을 해보면 원래 기존에는 디자인과가 93, 4% 이상이다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지원 점수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하락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막 디자인과가 80% 중반, 후반 이렇게 예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국민대니까. 예상하기로는 91, 2% 정도에서 1단계 통과와 최종적인 합격에 대한 선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공간 의상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87, 8%, 88, 9, 89 뭐 이 정도 선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금속이랑 도자 같은 경우는 5배수로 선발을 하죠. 1단계를. 그러니까 82, 3%.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배수제를 넘을 때도 있고 안 넘을 때도 있는데 뭐 70% 후반인 아이들 같은 경우도 경쟁률은 배수를 넘었지만 다단계 전형 1단계에서 통과가 돼서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70% 후반까지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모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일단은 한 82, 83% 정도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단계에는 내신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에 비교 내신을 적용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고요. 고3들 같은 경우는 국어랑 영어만 내신에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은 내신이 1단계에서 11.8%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인 반영 비율이. 국어 영어가 6등급부터는 조금 구간이 좀 벌어지는 편이에요. 내신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내신 관리를 그래도 한 5등급 안에까지는 일단은 좀 받아놔야 크게 이렇게 좀 밀리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이제 경험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점수는 재수생이랑 고3 학생이랑 똑같았어요. 물론 소수점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죠. 근데 재수생 같은 경우 비교 내신을 받아서 1단계 통과가 됐고요. 고3 같은 경우는 그 학생이 내신, 글쎄요, 이 학교가 내신 관리가 되게 좀 힘든, 내신 점수 받기가 좀 힘든 학교여가지고 내신이 6, 제 기억으로 6, 7 뭐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고3은 떨어졌습니다. 1단계에서. 수능 점수는 같았는데. 그러니까 국민대 준비하는 친구들은 고3들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도 어느 정도는 같이 좀 챙겨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원 점수가 이렇고요. 일단은 그러면 실기. 초반에 제가 언급했죠. 뒤통수 크게 한번 맞았다. 그 전년도까지의 국민대 실기는 주어진 소재가 예를 들어서 뭐 페트병, 물이 담긴 페트병, 그리고 뭐 초콜릿. 그러니까 사실 기초 디자인이라는 과목에서 다루는 소재들과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주어진 재료들로 정밀하게 표현하는 걸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정밀하게 그리는 거를 누구의 시선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오마주해서 그리게끔 했어요. 그게 바로 호크니였죠. 그러니까 호크니처럼 어떻게 사물을 바라보고 어떻게 연출하고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키워드를 전 그거라고 봤어요. 관찰의 시작은 낯섦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관찰은 낯섦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우리한테 가장 익숙했던 사물의 외형, 질감, 그걸 직관적으로 바라봤을 때의 물성에 대한 정확한 표현, 이런 것들을 그동안은 원칙으로 했었다라고 하면은 호크니는 사물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포토콜라주라는 어떤 기법을 통해서 되게 다각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사물 그리고 공간에 대한 표현도 그 원래 고유의 색이 아닌 굉장히 원색적인 호크니 자체의 본연의 주관적인 색채에 대한 개입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주관적인 해석. 그러니까 현대미술 작가의 그림을 오마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던 사물에 대한 부분을 완전 와장창 깨는 그런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올해는 과연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몰라요. 근데 뭐 우리 학생들 지금 글쎄요, 국민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역시나 보고 똑같이 그리는 관찰에 의해서 그걸 형태를 똑같이 재현하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건 기본이에요. 우리 기존에 작년에 이제 그 국민대 보러 간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거는 기본으로 준비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기가 있어야죠. 호크니처럼 혹은 다른 입체 작가처럼 혹은 뭐 건축 디자이너처럼 혹은 뭐 시각 디자이너처럼 각각의 주관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서 사물과 공간과 또 올해 꼭 해봐야 되는 거 인체를
다양하게 바라보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되게 사물을, 재료를, 표현을 낯설게 바라보는 것. 이게 아마도 올해 국민대학교 관찰의 키워드가 아닐까, 표현의 키워드가 아닐까, 어찌 보면 주제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찰은 낯섦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들을 오마주 해보고 거기서 어떤 영감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고요. 왜 빈센트 반 고흐가 그 공간, 마을을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우리 주변에 걸어다니면서 우리가 그냥 뭐 쉽게 딱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어떤 그런 풍경이나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요. 그런 것들을 나의 어떤 지금의 감정과 나의 어떤 생각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돼서 표현을 해보고 연출을 해보는 훈련들도 남은 기간에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공간도 나왔고요. 작년에 정원을 표현하시오. 그리고 어떤 사물들에 대한 관찰과 물성에 의한 표현들 나왔어요. 인체 한번 나올 때 됐거든요. 인체 뭐 손이 될 수도 있고요. 인체의 몸짓이 될 수도 있고 자화상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인체를 정밀하게 관찰해보고 인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해석들, 여러 가지 표현들, 감정에 의해서 재료들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어떤 연출들 이런 것들도 다각적으로 같이 연습을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대학교 실기시험은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지만 일단 우선적으로는 수능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거 첫 번째죠. 수능으로 1단계 통과를 해야 실기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2단계에서 이제 면접도 같이 또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런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국민대 2편 다시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서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